치료감호소 계셨을 때 네. 죽음의 사례가 있었었죠. 네네. 저희 책에서도 잠깐 봤어요. 네네. 거기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네. 그때 기억나세요?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나죠. 그때 가장 기억났던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1988년에 이제 치료감호소에 첫 입사를 했거든요. 제 첫 직장이죠. 거기서 마약류 중독자를 처음 보게 된 거예요. 그 레지던스 때도 뭐 마약류 중독자 본 적이 없는데 치료감호소는 범죄를 저지른 중독자들이 치료감호소 선고받아 오는 데잖아요. 근데 초창기에는 단순 투약자보다도 마약류를 투약을 해서 정신병이 생겨요. 그럼 정신병의 증상 때문에 살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치료감호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돼서 살인을 하거나 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중독자들을 보게 됐죠. 그때 이제 만난 사람 중에 이제 살인을 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죠.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이 필로폰, 메스암페타민에 중독이 돼가지고 정신병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6개월 된 자기 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도 뭐 처음에는 뭐 그런 증상이 없었죠. 근데 마약류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 점점 정신적인 증상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이제 의심병 같은 게 생기고 누가 나한테 자기한테 험담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다가 점점 하면 할수록 심해지죠. 그러면서 피해 망상, 누가 자기를 해칠 것 같고 또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를 미행한다든가 또는 도청한다든가 하는 관계망상, 또 환청, 환시, 조현병하고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집에 있는데 그 6개월 된 딸이 자기한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 딸이 아니야. 헝겊으로 만든 인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부인이 이제 있다가 남편이 또 필로폰을 했으니까 또 난리를 칠 것 같으니까 잠시 피한다고 애를 얻고 집을 나왔거든요. 근데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괘씸한 거야. 인형인 주제에 나한테 욕을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가 쫓아가서 길거리에서 얻고 있는 애를 포대기에서 잡아 뽑아가지고 아스팔트 바닥에다가 2번을 패대기 쳤어요. 그 6개월 되니까 그냥 즉사죠, 뭐. 그 동네 사람이 나와서 이제 아버지가 자기 딸 죽였다고 난리가 났잖아. 근데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하죠. 왜 이게 내 딸이야, 인형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인근의 응급실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히 인형이 맞는데 왜 자꾸 내 딸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 응급실에서 그 죽은 애 종아리를 물어 뜯었어요. 그냥 헝겊으로 만든 인형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엽기적인 사건 아닙니까? 3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때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으로. 그리고 살인은 무죄.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형법에는 심실, 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하게 되면은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게 돼요. 근데 그 무죄의 원인이 정신질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인에 대해서는 치료감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치료감호소에 처음 들어와서 제가 3년 동안 치료했던 환자죠. 뭐 그런 경우는 많아요. 그런 망상, 피해 망상 때문에 부인을 살해한 사람도 있죠. 이제 정신병이 심해진 상태에서 부인 머릿속에 악마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 거, 환시죠, 이제. 헛거. 그럼 자기 사랑하는 부인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끄집어내려고 이렇게 해도 안 나오죠. 자기 눈에만 보이는 헛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악마를 때려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둔기로 머리를 다 악마 때려잡는다고 내리쳐가지고 머리가 다 깨져서 부인이 죽었죠. 근데 쓰러져 있는데 머릿속에서 악마가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 집어넣어서 그 악마 끄집어낸다고 막 미친 짓을 한 거죠. 하게 돼 있는. 네네. 악마 끄집어낸다고 막 그걸 파헤친 거지. 얼마나 엽기적입니까? 자기는 부인을 살린다고 한 건데 끔찍하게 살해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억울하다 그랬어요. 왜? 자기가 부인하고 싸우다가 승질나서 어떻게 했으면 할 말이 없는데
마약을 해서 소위 미쳐가지고 정신병적 상태가 돼서 오히려 부인을 살린다고 한 게 끔찍하게 살해를 했으니 그 기억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평생 그 기억을 살아가고 그 마약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얘기지 뭐. 어? 뭐 그런 일들은 많죠. 또 유명한 사건도 있죠. 대전에서 한 6년 전이 되네요. 20살 먹은 학생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기로 결정이 돼서 이제 흥분된 상태인데 친구가 좋은 거라고 주고 LSD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뭣도 모르고 좋은 거라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그냥 딱 먹어버린 거야. 또 주니까 또 먹었죠. 과다 복용이 된 거예요. 처음 먹었는데. 그래서 급성 정신병적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정신병 증상 중에 까그라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망상인데 피해 망상, 관계 망상인데 어떤 거냐면 가족이 진짜가 아니고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가족으로 위장해 들어왔다는 망상이 있어요. 이게 생겼죠. 그 집에 앉아 있는데 이모가 놀러 왔어요. 근데 보니까 가짜야. 나를 죽이려고 누가 이모로 위장해 들어온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거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엄마 아빠도 가짜인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누가 위장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사면초가에 몰렸죠. 이제 도망도 못 갔고 죽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부엌에 가서 칼 2개 갖고 와서 엄마하고 이모를 20군데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죄 받아서 치료감호소에서 5년 동안 있다가 출소했죠. 근데 그런 경우도 그 애는 20살인데 이제 5년 지나서 이제 25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하고 이모를 끔찍하게 살해했으니 걔는 아주 모범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살해된 이모의 가족들도 탄원서를 내주고 얘가 착한 애고 모범생인데 학부모들도 다 탄원서 내주고 그런데 약을 한번 잘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급성적으로 정신병적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건 선처해야 된다. 그럴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뭘 시사하는 거예요? 한 번에도 갈 수 있다. 아무리 착하고 모범생이 뭐합니까? 마약에는 그 가리는 거 없어요.